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상생임대주택 영상하고 이어서 기재부에서 나온 신문 14배에 관한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설명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되는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건지, 이 질문은 저도 받았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상생임대주택으로 내가 주택이 여러 채 있는데 두 채 있다고 가정하고 이 두 채를 다 상생임대주택으로 하면 둘 다 비과세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맨 마지막에 파는 거,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맨 마지막에 파는 1주택만 거주 요건이 면제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생임대주택을 한다고 해서 얘도 비과세 이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서 면제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두 채 다 거주하지 않아요. 하나는 분당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둘 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해서 이 두 채 모두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요건을 만족을 하는데 두 채 다 거주 안 하고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은 따로 다른 제3의 집에 이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다 거주 요건 안 채운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해서 내가 상생임대주택 그 임대료 5% 이내로만 올리면은 그러면 하나는 거주주택으로 최종적으로 파는 하나는 거주를 한 걸로 봐주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상생임대주택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이 두 개 중에서 양도차익이 큰 게 있다면 양도차익은 얘는 양도차익이 2억이고 이 집은 양도차익이 10억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양도차익이 큰 집을 상생임대주택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겠죠. 여러 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집을 상생임대주택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맨 마지막에 파는 최종적으로 파는 1주택만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의 인상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무엇인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거주자 갑이 있을 때 거주자 갑이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취득하고 나서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갑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 임대인, 그러니까 집을 판 사람 말하는 거겠죠.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승계받은 건 안 되는 거고요. 이 상생 임대인이라는 것은 내가 임대를 주고 있다가 그 임대료보다 5% 이하의 인상을 해야지 이 혜택을 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집을 구입하기 전에 있었던 임대차 계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입하면서 승계받은 내가 기존의 전 주인한테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해주지 않고요. 주택을 매입하고 나서 새로 사고 나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집을 사고 나서 새로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이 직전 임대차 계약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 내가 5% 이내로만 올린 그 다음 상생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라는 건데요. 아닙니다. 임차인은 동일하지 않아도 돼요. 임차인이 바뀌어도 되는데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임대료 5% 이하의 인상을 준수하시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서 임대차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대인은 동일해야 되겠죠. 제가 임대를 주면서 이제 처음 임대차 계약, 그걸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 상생 임대차 계약, 그 임대차 계약이 이제 5% 이내만 임대료를 올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직전 임대차 계약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 직전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 두 번째 상생 임대차 계약,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되나요? 이런 임대인이 뭐 직접 거주를 그 사이에 했다던가 공실이 있다던가, 공실이 있다는 게 더 현실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도 되느냐라는 건데요. 네,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두 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 없이 뭐 계속 유지될 필요는 없고요. 공백이 몇 개월 발생해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언제까지 체결해야 되는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공백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세법이 혜택을 주는 기한까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임대를 만약 처음으로 시작하는 주택일 경우에는 이렇게 공백을 주게 되면 상생 임대주택 계약을 이 24년 12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22년 9월에 첫 계약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러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통 2년 계약이니까 24년 9월이 되겠죠. 이때 상생 임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기한이 12월 말까지예요. 12월 말 전에는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해야지만 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공백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공백 때문에 이 기한이 2024년 12월 30일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백은 이전부터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올해 임대차 계약,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공백이 없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역산을 해보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라고 본다면요. 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최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최초 계약인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야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여섯 번째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5% 이내로만 인상을 하시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은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주택,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들도 그거는 원래 5%밖에 못 올리는 5% 이내로만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상생 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겠죠. 근데 가능하죠. 등록 임대주택으로 했다고 해서 여기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도 당연히 5% 이하 인상뿐만 아니라 이 장기간 의무 임대를 하는 각종 공적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감안해서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질문은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 호별, 다가구 주택의 그 각 호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답변에 보시면 뭐 추후 양도 계약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변을 했죠.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통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그러면 1주택으로 봐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목적이라면 당연히 전체를 통으로 양도하겠죠. 그럴 때는 모든 호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가구 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인 경우, 이런 경우는 근데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 호별로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호별로 양도한다면은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호, 이것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고, 그러면 이것만 상생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요거를 이 마지막 양도하는 호를 상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년 거주를 채운 걸로 봐준다라는 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보통 요 전체를 한꺼번에 양도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전체에 대해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호를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때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 직전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 직전 임대차 계약하고 그 다음 거를 이제 상생 5% 이내로 올린 거를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은 의무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은 의무 기간이 2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생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보려면 거기에 요건은 직전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의무 임대에 1년 6개월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 5% 이내의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이 계약은 2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판정하는 거는 해당 계약에 따라서 실제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만약에 계약한 기간하고 실제 임대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면요. 계약한 기간은 2년인데 실제로 임대는 1년 7개월 했어요. 그러면 1년 6개월이 넘었으니까 의무 임대 기간 인정해준다라는 거고요. 계약 기간은 2년인데 실제는 2년 2개월 더 많이 했어요. 이때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계약 기간은 1년인데 실제는 2년 했어요. 1년 6개월 넘었으니까 인정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간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의무 임대기간 불인정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계약은 2년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1년밖에 안 했어요.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죠. 1년 6개월 안 됐으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계약을 1년으로 했지만 8개월 임대했다.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도 6번째 사례도 1년 2개월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도 계약 기간하고 임대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네, 계약 기간이 3년인데 실제로는 2년 6개월 임대 줬다. 그러면 2년이 넘었으니까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약기간, 임대기간,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면 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사례, 불인정 사례는 실제 임대기간이 2년이 안 되면 인정을 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임대한 기간,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그 5% 이내로 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질문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고 그리고 나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의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라는 건데요. 이때는 우리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산정률을 활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 10%와 기준금리 플러스 연 2% 중 낮은 금액이라서 이게 지금 연 10%랑 기준금리가 지금 1.75죠. 그리고 2%니까 3.75%가 돼요. 둘 중 낮은 비율은 3.75죠.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보증금, 우리 전세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2개월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말한 3.75%예요. 이렇게 3.75%를 한 것이 계산 산식인데요. 네, 한번 계산해 볼까요? 현재 보증금이 3억 원인 주택이라고 하면 여기서 5%만 인상한다고 하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3억에 5% 인상이니까 3억 1,500이 되겠죠. 3억 1,500을 만들어주는 월세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에요. 보증금이 5천만 원에다가 월세 곱하기 12개월을 하고 나누기 3.75%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식을 풀어보면 월세는 82만 8,125원 이하로 설정이 되면 상생 임대주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쉽게 우리가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 월세 전환율 해가지고 자동으로 계산하는 데는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증금이랑 월세를 넣으면 자동으로 5% 이내로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재부에서 나온 상생 임대차 계약 신문 10답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